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텍스트 분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가장 기본적인 그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TF-IDF라는 개념이 있었죠. TF-IDF, Term Frequency, 그다음에 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계산하는 과정이고요. 뭐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응용한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 우리 이제 지난 그 강의에서는 그 이렇게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편적인 사례들을 보셨는데 조금 더 이제 복합적인 조금 더 복합적인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계산 과정을 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최소 엑셀에 어떤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 함수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보여드린 영상 보면서 한번 그 어떻게 TF-IDF 그리고 그 TF-IDF를 기반으로 우리 이제 문서의 유사도 같은 것들도 계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색어가 들어오면 그 검색어에 가장 유사한 그런 문서들을 이렇게 유사도를 계산해서 찾는 방법. 우리 이제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요. 그런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문서의 유사한 문서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그 과정을 좀 엑셀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따라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큐멘트는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큐멘트 1은 우리 그 지난 그 자료에서 강의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그 사례죠. 시카고 초콜릿 뭐 그다음에 D2는 다큐멘트 2는 초콜릿 스윗 앤 캔디스 뭐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장이 문서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2개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하나의 단어부터 여러 그 문단의 집합까지 다양한 이제 그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큐멘트 2 같은 경우는 문장 2개로 구성되고 다큐멘트 1도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다큐멘트 3 같은 경우는 레트로 스윗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문장 하나로 구성된 그런 이제 그런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뭐 여기 그 영어의 어떤 의미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어쨌거나 이런 이제 문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을 실시했을 때 가장 유사한 문서, 그 검색어와 가장 유사한 문서가 무엇인지 요거를 이렇게 TF-IDF를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검색 엔진이란 게 뭐 TF-IDF만 쓰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그 검색 엔진에서는 뭐 페이지 랭크라든지 보다 좀 더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합니다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뭐 TF-IDF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그런 과정들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게 이제 검색 엔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그 텀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쿼리 텀은 레트로 러브 하트라고 하는 3개의 단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트로 러브 하트를 여러 이제 검색창에 검색 엔진의 검색창에서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이렇게 검색을 실시하면 요 3개의 문서 중에서 이 다큐멘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사한 문서로 추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어떤 문서가 나오는지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보통 가장 유사한 것이 검색 결과에서 가장 최상위에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사한 것이 두 번째로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그 가장 유사하지 않은 문서가 마지막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서의 어떤 그 출력 그 노출의 어떤 순서를 결정하는데도 문서의 유사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시카고, 초콜릿 이런 이제 주요 단어들, 이게 텀이죠. 이 텀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카고, 초콜릿, 뭐 레트로, 캔디,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서 3개가 있었죠. 다큐먼트 1부터 3까지 3개의 문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쿼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레트로 러브 하트인데, 여기 이제 쿼리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TF ID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단어 출연 횟수를, 빈도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레트로 러브 하트 이 3개의 단어로 돼 있으니까 레트로의 1, 그다음에 러브의 1, 그다음에 하트의 1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예, 0으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으로 된 거는 출연 안 한 거고 1로 된 거는 한 번 출연한 거, 예를 들어서 2로 된 것은 2번 출연한 거. 그래서 D1 다큐먼트 1에 보시면 그 초콜릿이란 단어가 2번 나왔죠. 예, 지금 시카고 초콜릿, 레트로 초콜릿 이렇게 해서 초콜릿이 2번 나왔으니까 2로 이제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1도 보면 시카고, 초콜릿, 레트로 이런 단어들은 1이나 2로 하시면 되겠고, 캔디란 단어는 아예 없으니까 0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스윗도 마찬가지고, D2도 마찬가지로 출연했으면 출연한 빈도만큼 써주시면 되고, 출연 안 한 경우는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맨 밑에 number of terms라고 해서 단어, 출연한 단어 숫자를 카운팅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1, 2, 3, 1, 1, 1 이렇게 해서 레트로, 러브, 하트 이렇게 3개 단어가 출연했잖아요. 쿼리에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3이라는 요 출연한 단어의 숫자만큼 이제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수식에서는 이렇게 sum product라고 했는데 sum product 함수를 쓰지 않더라도 요거는 이제 뭐 다 더해도 3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TD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꼭 sum product가 아니라 여기는 사실은 그냥 sum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수정을 해볼까요? 예. 그냥 sum 함수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sum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카피해서 함수를 그대로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그 끝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있는데 요거 클릭해서 쭉 이렇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sum 여기 sum B8부터 18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 문서에 출연한 단어의 그 횟수를 합계를 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쿼리 같은 경우 3개 단어로 되니까 3이고, D1은 이제 6개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6이고, 여기 이제 with 같은 거는 이제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서 이건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팅 하는 거, 연산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DF인데요. DF는 Document Frequency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어가 출연한 문서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서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3개 문서에서 몇 번 출연했는지를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쿼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쿼리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D1부터 D3까지 문서 3개에 대해서 각 단어가 몇 번 출연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카고 같은 단어는 D1하고 D3에 출연했으니까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2가 되는 거죠. 그다음 초콜릿 같은 경우는 D1, D2, D3 다 출연했는데 D1은 이제 2번 출연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문서의 숫자로는 3개가 되는 거죠. 3개 문서에만 출연했으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2든 뭐 1이든 한 번 이상 출연했으면 1로 처리하고 싶으면 위에는 count if 뭐 이런 식의
함수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브 같은 단어는 이제 3개 문서에 출연을 했고 스윗은 2개 문서에 출연했고 뭐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df라는 값인데 df 대신 이제 tf idf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idf를 쓰잖아요. 그래서 idf로 바꾸는 이제 과정이 필요하고요. idf로 바꾸는 건 여기 이제 idf 값이 있죠. 이제 idf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 원래 요 지금 face에 있는 요 값을 face에 있는 값을 문서 전체 숫자 즉 문서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3개의 문서에 있으니까 전체 숫자로 숫자를 3 나누기 f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로그를 하나 취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두 번째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3으로 고정이죠. 왜냐하면 3개 문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df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로그를 왜 취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보시면 df가 이렇게 있는데 df 이게 만약에 로그를 취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로그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로그를 지우게 되면 뒤에 괄호를 제가 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idf 값이 이렇게 뭐 3, 1, 뭐 이렇게 1.5 이런 큰 값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TF는 보시면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거 보시면 TF는 여기 보시면 이 값들이 0부터 뭐 1 사이의 값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만약에 지금 문서가 3개밖에 없지만 문서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IDF 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면 TF의 어떤 효과보다 IDF가 워낙 크기 때문에 TF는 0부터 1 사이 값이고 IDF는 뭐 사실 무한대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쓰시면 IDF 효과만 반영되고 TF 효과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죠. 예, 로그를 취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그를 취해주면 이런 식의 이제 0부터 1 사이의 어떤 그런 값으로 반드시 0부터 1 사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옆에 있는 TF랑 비슷해졌죠 값들이.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TF를 계산해야 되는데 TF는 term frequency잖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출현한 그 빈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합니다. 지금 보시면 C의 19 보시면 C의 19이 이제 요거죠. 지금 요 D1이라고 된 거, D1의 문서 내에 소속된 단어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 단어 숫자들 중에서 특정한 단어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8을 C19 셀에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눠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하면 이제 초콜릿의 그 출현 빈도를 그 전체 출현 빈도 그 D1 다큐멘트의 단어 출현 빈도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D2 같은 경우는 자기 그 D2의 총 단어 수에서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예, 뭐 다 보시면 위에 있는 이 수식을 보시면 다 이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쿼리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그 세 개 단어가 있는데 쿼리 이렇게 세 개 단어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TF는 각 단어 내에서 출현한 단어의 빈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쿼리 요 세 개 값 요 세 개 단어에만 나왔기 때문에 요 값을 다 더하면 1 값이 100%가 나오게 되겠죠. D1도 마찬가지로 다 더하면 요 합계는 100%가 나올 겁니다. D2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TF-IDF를 이제 계산하실 텐데 TF-IDF는 TF 값에다 IDF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1의 TF-IDF 값을 보시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식을 한번 보시면 D1의 TF 값 곱하기 IDF 값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D2의 캔디라는 단어의 TF-IDF는 해당 문서의 TF 값에다가 IDF 값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들이 이제 TF IDF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쿼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주면 쿼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출현 빈도하고 IDF를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값들이 쿼리와 다큐멘트 1부터 3까지의 그 TF IDF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TF IDF 값이 큰 것들이 주요한 단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이런 큰 값을 가지는 단어들, 예, 이런 거, 메이드라든지 뭐 캔디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레트로 뭐 이런 단어들. 예.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TF-IDF는 요렇게 계산했는데 여기다 추가해 가지고 그 쿼리와 문장 이게 문서들의 유사도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쓴다고 말씀드렸고 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려면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성하는 이제 분자와 분모에 해당되는 값들을 미리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분자에 해당되는 것이 그 각 그 TF IDF 값의 닷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닷 프로덕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벡터 랭스라고 해서 각 문서의 TF IDF의 랭스 길이를 우리가 이제 각각 곱한 다음에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커사인 시밀러 D1의 커사인 시밀러리티는 M20 즉 지금 보시면 M 라인의 20는 요 값이 되는 거죠. 지금 요게 이제 분자 값이 되는 거고요.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L19 요 값하고 그다음에 요 값 요걸 두 개서 나눠주게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수식을 보시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두 번째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을 지금 N20에 해당되는 셀에 있는 값을 N19와 L19 값을 곱해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예, 요 수식을 보시면 수식을 좀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반복을 해보실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수식을 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그러면 이제 분자 분모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요 D1이라는 문서하고 쿼리와의 각 항목의 곱을 다 더한 값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sum product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0하고 0.0293 그러니까 요 요소하고 요거를 곱해가지고 더해주고요.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해서 더해주고 요 값과 요 값을 곱해서 더해주고 각각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요 지금 요 0.0017이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두 개 곱으로 계산되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 랭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벡터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쿼리 벡터,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벡터 이게 그 어떤 값의 나열을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쿼리 벡터의 길이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되냐면 요 각각의 개별 값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0제곱, 0제곱, 0.0587제곱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루트 값을 씌워주는 거죠. sqrt라는 게 이제 엑셀에서 스퀘어 루트, 그 루트를 계산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1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으로 각각의 요소의 제곱값을 다 한 다음에 더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그 D1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D1의 벡터 랭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코사인 시뮬레러티는 요 다 프로덕트의 값을 그 쿼리의 벡터 랭스 또 D1의 벡터 랭스를 곱해가지고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0.1133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코사인 유사도가 됩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값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의 값에 가까운 게 이제 더 가까운 그런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사한 것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0.4140에 해당되는 D2가 이 쿼리와 가장 가깝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similarity rank 우선 순위는 그 유사도 순위는 1등이 이제 D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이 그 두 번째 값인 0.1993에 해당되는 요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등 제일 이제 좀 유사도가 떨어지는 게 세 번째 문서가 첫 번째 문서가 되는 거죠. 3등에 해당되는 D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D2가 가장 이제 말하자면 제일 유사한 그런 문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 번째 문서가 두 번째 2등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서가 3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쿼리와 가장 유사한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문서는 D2, 그 다음에 이제 D3, D1 순서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D2가 가장 먼저 검색 결과의 제일 상단에 위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D3가 두 번째로 위치하고 D1이 이제 세 번째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검색 엔진이라는 게 반드시 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더 복잡하죠. 이게 TF, IDF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른 매저들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지만 요 이제 과정이 가장 뭐 쉬운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TF-IDF가 텍스트 분석에서. 그래서 요 TF-IDF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이제 이런 식의 TDM 또는 DTM이라 불리는 요 카운팅이 잘 이제 돼야 될 거고요. 여기까지 쿼리도 포함해서 D1부터 D3까지 요 카운팅을 이제 잘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DF 계산하는 거, DF 어떻게 계산하는지 요 수식이 잠깐 생소할 수도 있는데 count if 뭐 이렇게 해서 꺽쇠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TF 계산하는 거는 뭐 우리 요 그 각각의 텀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각 단어의 출현 빈도를 분자로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IDF는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 그랬죠. IDF는 그 DF의 역수, 인버스인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로그라는 걸 하나 더 취해준다. 로그를 취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큐먼트 숫자가 늘어나면 아까 보신 것처럼 IDF 값이 굉장히 큰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IDF 값이 커지면 TF IDF를 계산할 때 TF의 역할은 별로 없어지고 기여는 없어지고 IDF의 어떤 기여만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TF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해준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도 왜 저기 로그를 취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제 그 값의 크기를 이렇게 좀 축약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문서가 많을 때 지금 다큐멘트 3개니까 큰 차이가 없지만 다큐멘트가 뭐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굉장히 그 다큐멘트 크기에 따라서 IDF 값이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로그를 취해준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그다음에 뭐 코사인 시뮬레이터 계산하는 거는 그 강의 자료 보시면 수식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TF, IDF가 어떻게 보면 텍스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문서 유사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요거와 똑같은 거의 똑같은 그런 이제 어, 뭐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강의 게시판을 통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했던 과정들을 좀 응용해서 한번 직접 그 TF IDF를 통한 그 유사도 매칭, 유사도를 찾는 문서의 유사도를 찾는 과정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TF IDF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문서의 유사도를 찾고 또 사실 TF IDF는 그 뒤에도 뭐 여러 분야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례를 조금 복합적인 사례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또 연습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